어, 자. 계산이 좀 많아가지고 시간이 되게 촉박했을 거예요. 이거 사실 뭐 우리 지금 이게 한번 다시 정리하자고 집어넣은 거라 문제 난이도 자체는 높진 않아요. 시간이 충분하다면 다들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일단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16개가 다 맞은 사람이 3명, 1명. 제한 시간에서는 2개 틀린 사람이 제일 적게 틀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5분 동안에 고치면서 맞았고요. 그 다음에 13개가 1명, 13개가 아니고 12개네. 12개, 1번, 5번, 12번, 16번.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3개가 1명, 6번, 8번, 16번. 자, 이렇게 돼 있고 또 한 명이 15개. 8번, 요거 하나. 그리고 조금 더 많이 틀린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하하하하. 일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일단은 내비둬 볼게요. 자, 그러면 지각자는 빵점. 빵점.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서부터 일단 좀 생각 좀 해볼게요. 1번, 5번, 6번, 8번, 12, 16. 요거 외에도 조금 건드려 볼 만한 거 있으면 잠깐만 좀 건드려 볼게요. 1번. 그죠. 1번. 자, 요게 계산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꽤 커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1과 2예요. f'x. 그렇죠. 자, 근데 fx가 2x 세제곱, ax 제곱, bx 플러스 c. 그렇죠. 자, 그럼 얘는 도함수니까 미분해서 놓고 본다면 인수가 2개 있구나. 이렇게 해서 a, b 구한다면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문제 풀어도 전혀 지장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그냥 3차 함수 그래프라고 생각해서 그려놓고 본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가 극대, 2일 때가 극소인 걸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극대값이 10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극소값을 구해달라. 이거를 인수정리로 좀 들어가 본다면 그나마 조금 빠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10 가지고 그냥 한번 가자. 그죠? 10 가지고. 자, 그럼 얘는 1대 1대 1. 그죠? 왜 1대 1대 1인지 괜찮죠? 이거 증명해줬나? 그죠? 해줬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한 칸당 얘가 지금 3이니까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여기가 2분의 7,10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fx식은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2개, x 마이너스 2분의 7이라는 인수 하나, 그리고 10 나온다. 최고차 계수는 그냥 2라고 잡아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 2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3의 제곱 9, 2에서 2분의 7 뺐으니까 얼마지? 마이너스 2분의 3. 그렇죠? 여기다가 10 더해준 상태라 마이너스 27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7이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반형은 도저히 안 될 때 쓰는 걸로 가는 게 좋고요. 웬만하면 인수정리가 좋아요. 왜? 일단 계산 실수가 나올 구석이 거의 없어요. 잔실수가 좀 덜 나와요. 시간도 한 3배 정도 줄어들고요. 식도 줄어들고. 그렇죠? 그래서 인수정리. 웬만하면은 나는 풀이의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미안해. 얘는 양보가 아예 안 돼요. 인수정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2번은 넘어가고요. 3번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4번도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5번. 자, 5번에서 이제 4차 함수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네요. 자, 일단 가족권을 놓고 본다면 최고차 계수가
1이면서 대칭축이 지금 2인 상태죠. 그럼 완벽한 좌우 대칭이니까 나올 수 있는 그래프는 어차피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1에서 극소를 갖는다. x가 2인데. 그렇죠? 얘는 지금 불가능이죠. 한마디로 2에서 대칭축을 가지는데 1에서 극소 가진다. 그럼 당연히 3에서도 극소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 놓고 나면은 극대값을 a라고 할 때 a제곱의 값을 구해라. 근데 여기서 하나 또 나오는 게 뭐예요? 원점 지나간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뭘로 인수 정리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일반형 가지고 다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3, 4차 같은 경우는 인수 정리를 최대한 써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극소값을 어차피 좌우 똑같을 거니까 y는 k라고 잡아주고 fx랑 얘가 만나는 게 두근두근. 그죠? 두근두근. 자, fx는 자 x-1의 제곱 x-3의 제곱 플러스 k. 그죠? 최고차 계수는 어차피 1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나머지 k 값은 원점만 대입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0 집어넣으면은 9니까 k 값은 그냥 -9가 암산으로도 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수식적으로 굉장히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극대값이면 얼마예요? 그냥 2 집어넣었을 때니까 2 넣으면 1 마팔이네요. 그쵸? 그래서 답이 64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은 저기 극대값을 갖지 않을 조건에 관련된 내용인데 4차 함수 중에서 최고차 계수가 양수면 하나, 둘, 셋, 넷, 5개. 그쵸? 이 중에서 극대값 안 갖는 거는 요거죠. 극대값 갖는 경우는 그럼 어느 경우예요? 도함수가 0인 게 서로 다른 세실근. 그쵸? 그러면 극대값 안 가지려면 이렇게 잡아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만 아니면 된다. 도함수가 그렇죠. 이게 0이 되는 게 서로 다른 세실근만 아니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얘는 1 집어넣어서 빵 나오네요. 무조건 인수 정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2차 계수가 빵이구나. 그죠? 1 집어넣어보면 2a 빵. 그쵸? 그래서 요 식이 x-1 인수 있고 2도 또 묶어서 빼낸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그쵸? 요게 0이 서로 다른 세제곱만 아니면 되니까 어떻게 들어가주면 돼요? 요게 지난번 얘가 서로 다른 세제곱을 가질 조건에 여집합으로 계산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가도 돼요. 이게 중근 나오면 되는구나. 그래서 중근 나오면 되겠네. 아니면은 판별식이 음수 나와도 돼요. 얘가 지금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아니면 또 뭐예요? 또 있잖아요. 왜? 얘가 1인근 같죠? 얘가 지금 1근 같고 무슨 2근 같고 이러면 112. 이거 신고해야지. 미안. 아무튼 이런 식으로도 중근이 넓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한마디로 얘가 1 집어넣어서 그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A가 4분의 1 이상도 다 되지만 A가 마이너스인 게 별도로 추가로 더 된다. 그래서 4분의 1 이상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2까지도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최소값 문제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6번 문제는 내신에서 굉장히 잘 내는 문제고요. 이거 상수 때문에 최소값 구하는 거 실수 나오는 게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돼요. 내신에서 절대 실수 나오면 안 됩니다. 너무 전형적인 그 함정 문제여가지고 아무튼 6번은 괜찮을 것 같고요. 7번은 패스할게요. 7번은 자, 얘는 아까 전에 한 거랑 비슷하죠? 그냥 3차 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가면 될 테니까. 자, 8번 한 번만 볼게요. 자, 얘도 굉장히 좀 전형적이에요. 내신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교과서에 다 있어요. 모든 교과서에 다 있어요. 자, 그러면은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다리꼴을 안쪽에 접하게 집어넣는데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얘가 6x-x제곱. 자, 어떻게 잡을까요? 당연히 사다리꼴이면은 가장 끝점, 그쵸? 이 점들이 제일 중요해요. 항상 도형들 나오면은 가장 핵심 포인트는
점, 그죠? 점 쪽으로 몰고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사이에 있는 점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끝점들이 중요한데 그 중에 아래 끝점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 아,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위쪽 점이 중요한데 그럼 위쪽 점을 둘 다 구하냐? 아니, 기준 자체는 하나만 잡아도 되죠. 왜? 대칭이니까. 그 대칭이니까 하나만 잡고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을 잡든 왼쪽을 잡든 상관없는데 나라면은 보통 왼쪽으로 잡아요. 그러면 y좌표는 6a-a제곱. 왜 왼쪽으로 잡지? 그러면 a 값이 0과 3 사이에서 나오니까. 그렇죠? r 범위까지도 지정을 해줄 수 있으니까 나름 꽤 유리한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얘는 어차피 a가 쓰니까 6에서 a 빼주면 돼서 6-2. 그렇죠? 어차피 대칭이니까 또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밑변 6, 윗변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6-2a. 그렇죠? 밑변 플러스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렇죠? 그게 지금 세로정이 된 넓이 함수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0부터 3 사이에서 최대값을 구해달라라고 얘기하는데 3차 함수잖아요. 전개해서 미분해서 극점 찍고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죠? 그건 이제 초심자들한테 들어가는 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계산 실수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수분해가 다 되잖아요. 그렇죠? 6 집어넣으면 빵 나오고 0하고 6 집어넣으면 빵 나오죠? 그럼 6에서 중근 나오고 0에서 근 나오니까 당연히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면 얘는 0에서 근 나오고 6에서 중근 나오면 어차피 이거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가 6이니까 어차피 0부터 3 사이? 여기서 여기까지겠죠. 극대일텐데 그러면 1대1대1이니까 그냥 이겠죠. 그럼 여기다가 2만 집어넣으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F2가 답이니까 8. 그렇죠? 2분의 1 곱하기 8. 10에서 4 뺐으니까 8. 그래서 32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높이가 답이네. 좀 30이 써서 틀린 사람들이 좀 있는데 넓이가 높이가 답이라서 자, 2 집어넣으면 12에서 4 뺐으니까 8. 답이 8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아쉬운 경우가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9번, 10번, 11, 12. 9번은 딱히 볼 게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아닌가? 한번 좀 봐야 되나? 뭐 간단하니까 금방 볼게요. 9번 같은 경우에는 그쵸?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은 a. 그쵸? 이거를 또 미분해서 그래프 그려도 되는데 얘 어차피 0에서 중근 나오고 2분의 3에서 근 나와요. 그쵸? 인수분해가 되면은 굳이 미분을 안 써도 돼요. 3, 4차에서 1차, 2차 인수가 다 튀어나온다 그러면은 아예 어렵지 않으니까. 그쵸? 0, 2분의 3. 그럼 1대1대 1이네. 그쵸? 그럼 1 집어넣어주면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나와야 되냐? 문제에서 음근하나 그 다음에 두양근 가지게 해달라 그랬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음근하나의 두양근.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지만 0보다 작다. 그렇죠?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고3 올라갈 때까지 이 방식이 빨리 마스터돼야 굉장히 마음이 좀 편해져요. 특히 3차 함수는 아예 자비가 없다 그랬잖아요. 너무 고여있는 물이어가지고 얘는 그냥 완벽해야 돼요. 4차까지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3차는 진짜 완벽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10번. 얘 같은 경우에 y는 x 세제곱 빼기 3x제곱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밖에 한 점에서 긋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접선 개수. 그죠? 여기가 이제 드디어 등장하는 접선의 개수 문제. 자, 여기는 x 세제곱 빼기 3x제곱 마이너스 2. 그죠? 미분해서 그래프를 한 번만 그려볼게요. 그럼 0과 2가 되겠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8 빼기 12 마6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사실 이 그래프가 필요한가요? 사실 없어도 되기는 해요. 왜? 어차피 0,a에서 접선을 하나만 그을 수 있게 만들어 달래요. 그쵸?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접점. 접점이 나와 있으면 끝난 거고 안 나와 있으면 접점만 구하면 끝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접점 안 나와 있으니까 미지수로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t제곱 3t제곱 마이너스 2.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 끊고 0,a를 해도 되지만 그냥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라고 봐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x 변화량은 t, y 변화량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게 순간 변화율이니까 3t제곱 빼기 6t가 되겠네요. 그죠? 이걸 만족하는 a계수 구해달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양변의 t를 넘겨서 3차로 2차로 갑시다. 자, 그럼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a는 그냥 냅둘게요. 다 넘기면 2t제곱 빼기 3t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 가지고 이제 미분해주면 6t제곱 빼기 6t니까 이제 얘가 그래프가 필요한 거죠. 0과 2를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0과 2를 극대극소로 잡고 있네요. 그렇죠? 0,2 그 다음에 1,1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얘가 한계급만 나오려면은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죠? 마이너스 a가 1보다 작다 또는 마이너스 a가 2보다 크다.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아니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죠? 이렇게 등장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거를 얘기하면서 이거 하나만 잠깐 정리해 볼게요. 이게 3차 함수가 접선의 개수랑 내용 관계가 되게 많아요. 4차는 안 나와요. 4차까지는. 왜? 공통접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되게 복잡해지는 거. 그래서 3차랑 연관이 있는데 그 3차 함수에 접선이 나오는 케이스들을 한번 다 따져볼게요. 자, 3차 함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극대극소가 모두 있는 상태로 한 번만 놓고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이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이 긋는다.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세 개. 그렇죠? 세 개 나옵니다. 자, 근데 안쪽 어딘가에서 접선을 긋는다 그러면은 아무 데도 못 그어요. 하나밖에 못 그어요. 한 개. 자, 이게 왜 그렇죠? 볼록이 있으면 볼록 외부에서는 무조건 2개 나와요. 볼록 내부에서는 아예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왜 3개지? 위로 볼록에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로 볼록까지 2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아래로 볼록인데 왜 안 나와? 끊겨서 안 나오는 거죠. 계속 연결됐으면 2개 또 나옵니다. 그렇죠? 끊겨 있기 때문에 1개밖에 안 나와요. 자, 얘로 1개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점은 왜 그래요? 아래로 볼록 안쪽에 있으니까 얘는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얘랑. 그럼 이 바깥쪽과 관계돼서 나올 텐데 하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아래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3차 함수 곡선 위쪽을 기준으로 3개에서 1개로 가는데 이 영역 주변 다 3개예요. 다 1개예요. 그럼 어딘가 바뀌는 경계선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경계선이 어디예요? 대칭점이 엄청 중요하죠. 그 대칭점에서 접선을 그어보면은 얘는 이게 뚫고 가면서 접혀요. 자, 여기가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점 같은 경우에는 접선이 1개 그리고 뚫접 하나. 그래서 2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개, 2개, 1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곡선상에 있는 점 같은 경우도 2개 나와요. 자기 자신 하나랑 반대편 하나. 그렇죠? 얘도 그래서 나머지 대칭이니까 2개, 3개, 2개, 1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위에 있는 것들 다 똑같죠? 이 계속 2개예요. 하지만 대칭점만 하나예요. 대칭점만 하나. 그 지점에서는 접선이 하나밖에 안 튀어나옵니다. 그럼 얘만 그러냐? 아니, 여기도 그래요. 이게 극소극대가 없는 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선 연결해서 3개, 2개, 1개, 2개, 3개, 2개, 1개, 2개! 얘만 하나 이렇게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그 영역에 있는 어떤 점에서도 접선 개수가 저렇게 전형적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왜 설명한다고요? 3차 함수라서. 솔직히 이거 몰라도 지금 이 풀이로 하면 다 똑같아요. 다 풀려요. 다 풀리는데 왜 한다고요? 직관적으로 빨리 하려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극소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기울기가 0이 없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뚫접 기준으로 3개, 2개, 1개, 2개, 3개, 2개, 1개, 2개, 여기 또 1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왜 얘기했을까요? 여기서 한번 비슷한 케이스를 찾아봐 볼게요. 자, 뚫접이에요. 그렇죠? 뚫접 기준으로 접선 긋잖아요. 그 접선을 기준으로 0인 상태에서
당연히 어때요,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다 한 개 나와요. 괜찮아요? 이 뚫접의 접선에서 0 집어넣은 상태, y절편. 얘보다 큰 거 전부 다 또 한 개 나와요. 괜찮아요? 자, 그럼 얘는 이 지점에서의 접선이 얼마일까요? 1인 점에서의 접선이죠? 자, 1인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마삼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그 지점은 1, 마사예요. 그쵸? 요거죠? 자, y절편 얼마예요? 마이너스 1입니다. 한마디로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아니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몰라도 크게 상관없다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고난이도에서는 이거 하나로 시간이 되게 세이브 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어디까지는 기교적인 거니까 너무 염두에 두지는 말고요. 일단은 저런 것도 있기는 하구나 생각하고 기본 마스터 되면은 그 다음 A가 기본 마스터라는 게 엄청 빨리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1분 만에 풀어서 맞출 수 있을 정도가 되줘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안 틀리는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더 줄이지? 이렇게도 줄일 수 있구나 라고 좀 넘어가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11번 얘는 별로 문제는 안 되는데 한번 잠깐만 볼게요. 자, 우리가 방부등식의 해계수에 관련해서는 사실 그쵸? 뭐랄까 1차 항의 계수로 미지수가 걸려있는 경우에는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접선의 방정식. 자, 근데 원래 11번 문제는 문제풀이가 어떻게 되냐? 그쵸? 그냥 이거 그냥 최소값 구해주죠? 이게 모든 실수에서 성립해야 되니까 얘를 fx라고 잡았을 때 f'x 4x 세제곱 빼기 4a 세제곱. 그쵸? 그럼 얘는 어차피 최고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실근이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왜? 얘가 판별식 써보잖아요. b제곱 마이너스 ic. 그쵸? 음수 나와요. 0일 수도 있잖아. A가 0일 수도 있어요. A가 0이면 0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봤자 의미 없잖아요. 왜? 아니 해봤자 뭐 중근인 경우일 뿐인데 극대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극점이랑은. 그쵸? 결론은 지금 A만 극점이라는 얘기인데 4차 함수가 극점 하나 나왔다. 당연히 극소가 되겠죠. 몰라. 아래로 오르고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A 집어넣었을 때 값. 그러면은 마이너스 3A 4제곱 플러스 48. 그쵸? 이게 전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만 양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A 4제곱이 16보다 작다. 그래서 이걸로 A가 마이너스 2랑 2 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말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건 이제 기본풀이고 X 4제곱 플러스 48이랑 4의 세제곱 X 이걸로 좀 구분해서 아예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그쵸? 1차 항으로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직선의 방정식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얘는 x 4제곱 플러스 48. 뭐 이렇게 나오겠죠. 뭐 y는 x 4제곱 플러스 48. 그쵸? 그러면 얘가 얘보다 항상 커야 된대요. 그럼 얘는 원점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나와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쵸? 어차피 좌우 대칭이라서 기울기가 아무리 커져도 접할 때가 끝. 그쵸? 접할 때가 끝. 그러면 또 접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쵸? 그러면은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이랑 똑같다라고 들어가주면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4제곱으로 바꿔놓고 나면은 48 3t 4제곱 따라서 t가 2일 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t가 2일 때면은 얘가 2, 얼마예요? 16에다가 48 더했으니까 64죠? 기울기가 32일 때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기울기가 32. 한마디로 4의 세제곱이 32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기울기가 지금 32니까 그게 마이너스 32까지도 포함되진다라는 거. 그래서 a 세제곱이 마8부터 8까지니까 a는 마2부터 2까지다. 그렇죠?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접선 이용하는 게 더 빠른 경우도 있어요. 얘는 별 차이 안 나요. 일부러 그렇게 문제를 골라놨으니까 일반적인 풀이를 써도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1차항의 계수에 미지수가 있구나. 기울기로 들어갈 수도 있구나 라는 거. 자, 12번도 잠깐 한번 볼게요. 12번. 자, 이것도 사실 기출문제인데 얘는 레벨2가 아니에요. 오케이. 자, 12번. 자, 마이너스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3x제곱 플러스 a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자연수에 대하여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된대요. 그럴 수 있는 자연수 k가 3개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얘는 차라리 어떻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냥 뭐 k 빼버리고 넘기는 게 낫죠. 다 12x를 빼버립시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의 최대값, 얘의 최소값 사이에 자연수가 3개 있게 만들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얘는 최대가 언제 나오냐?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 이거 뭐야? 잠깐. 마이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마이 집어넣으면 되나? 마이 집어넣으면 마 32 마이너스 24 플러스 4 빼기 12 3636 맞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2일 때가 일단 값이 0이 되게 만듭니다. 또 있나?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란 인수가 있고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은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안 되죠. 판별식 음수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얘는 2일 때가 유일한 극대 지점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자, 여기서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보니까 얘는 마 16 플러스 16 마 4 플러스 24. 그렇죠? 얘가 지금 20이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2, 20. 자, 그러면 걔보다 k 값이 크거나 같은 게 3개 나올 수 있대요. 그러면 크거나 같은 게 3개 나올 수 있다. 그럼 20도 가능하고 21도 가능하고 22도 가능하고 한마디로 얘는 3개밖에 안 나와야 돼요. 3개밖에 안 나와야 되니까 얘가 아래를 볼록한 이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 최소값이 지금 22 나오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얘는 대칭축이 지금 2니까 2 집어넣었을 때 값 4, 32 빼기 24 마이너스 12 플러스 A. 그렇죠? 요게 지금 20이면 되겠네요. 자, 만약에 A가 정수라는 말이 실수네? 아닌가? 그죠? 그죠? 이게 지금 A가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걸 20이라고 하면서 그냥 34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만약에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자연수 K가 3개 나오게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해달라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A가 22보단 커 낫지만 23보단 작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쵸? 등호가지 예 조심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13, 14, 15 미안. 얘는 넘어갈게요. 13, 14, 15는 자, 속도가 괜찮아요? 지난번에 나갔나? 안 나갔나? 나가지 않았어요? 나갔지? 안 나간다. 속도. 뭐랬지? 속도 설명 들었어요? 여기가 아니구나. 어떡해? 잠깐만. 고난이도 문제가 몇 개 하고 말하네. 개념은 잘못 들었어. 개념 설명은 했다라고 들었는데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 좀 잠깐 해볼게요.
내가 설명 안 했지? 자, 일단은 그 속도, 가속도 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본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처음에 위치에 관련된 얘기를 좀 봐줘야 되겠죠? 지금 여기 속도, 가속도는 전부 다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직선 왕복 운동에 관련된 얘기죠. 직선 왕복 운동. 자, 그래서 내가 집이 있어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일직선 대로가 있어요. 말도 안 되지만 무조건 집에서 학교까지 일직선 대로가 뚫려 있어요. 중간에 건물이 하나도 없어. 자, 그러면은 내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다가 가방 놓고 와서 집에 들렀다가 다시 학교 간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왕복해서 움직이는 애들, 그죠? 2차원 운동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점은 뭐예요?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이건 그래프로서의 역할을 별로 많이 못하죠. 꼴보기 쉽게 생겼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시간에 따라서 움직임을 나타내보자. 시간에 따라서 위치를 나타내보자. 그래서 위치를 시각에 대해서 나타내게 되네요. 그쵸? 위치.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좀 그려보니까 여기 지금 위치축 X, 여기는 시각축 T,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원래는 가다가 왔다가 가는 건데 그거를 시각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내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학교까지가 1000m인데 여기가 500m, 한 절반 정도까지 왔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처음에 5분 걸렸어요. 걸어갔어요. 가방 놓고 와서 불이 나게 뛰어왔어요. 그리고 학교까지 3분 만에 주파했어요. 엄청 뛰어가가지고. 자, 아무튼 이렇게 됐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위치에 관련된 함수인데 여기에 뭔가 용어가 정의가 되죠. 그게 뭐예요? 속도. 그쵸? 자, 그래서 속도를 구하려고 하는데 평균 속도. 그쵸? 평균 속도. 자, 넓게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한 번만 해봅시다. 자, 평균 속도의 정의는 뭐예요? 시각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그쵸? 시간이 얼마나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죠. 자, 그래서 이걸 물리에서는 위치 변화량, 변위라고 하죠. 변위. 그 다음에 얘는 시각의 차이. 시각의 차이가 시간이죠. 시간. 자, 아무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텐데 문자로 표현해주면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빵분부터 10분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한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얘는 10분 동안의 위치 변화죠.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버리니까 1000m 1분당 100m씩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 좀 더 좁혀서 0분부터 5분까지로 한번 잡아봅시다. 그럼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5분 가는 동안에 500m 플러스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경우가 또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5분에서 7분인 경우로 한 번만 볼게요. 5분에서 7분. 그러니까 뒤로 오고 있는 상태죠. 집으로 오고 있는 상태. 그럼 얘는 2분이 흘러갔어요. 자, 근데 위치 변화량.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500이잖아요.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위치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250 m per 분.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평균 속도를 원하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평균적인 속도보다는 순간적인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시각이 한없이 빵으로 가게 만들어 볼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dx dt가 되겠네요. 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속도라고 불러요. 보통 일반적으로 속도라고 부르는 건 나 순간 속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식으로 따지면 dx dt. 그렇죠? 요거를 벨로시티 학자에서 그냥 v라고 그냥 쓰죠. 얘 그냥 미분해 주는 거구나. 그렇죠? 속도는
미분해주는구나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속도가 위치의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이래요. 위치의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예요. 그쵸? 그게 속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 말고 하나가 또 나오죠. 그게 뭐예요? 속력이죠. 속력. 평균 속력으로 한번 볼게요. 자, 평균 속력은 뭐예요? 시각의 변화량 분의 거리의 변화량. 거리가 뭐야? 거리는 그냥 내가 맘대로 정의하는 건데 이동거리 함수라고 그냥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 거리를 그냥 S라고 한번 해볼게요. 거리를 S라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거리는 그냥 뭐 이런 거예요. 0초일 때까지 이동거리. 5분이면은 5분일 때까지 이동거리. 7분이면 7분일 때까지 이동거리.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똑같이 빵거부터 10분까지다. 그러면 걸린 시간은 10분. 그쵸? 이동거리 얼마예요? 1000? 아니죠. 500 갔다가 500 갔다가 또 1000 가니까 2000 가는 거잖아요. 그쵸? 이동거리는 그냥 뒤로 가나 앞으로 가나 전부 다 플러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00m per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만약에 0분부터 5분까지다. 그러면 5분분에 500m. 똑같네. 그렇죠? 속도랑 속력이 꼭 다르지는 않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분부터 7분까지의 속력도 구해보면은 2분 가는 동안에 그쵸? 뒤로 500 갔잖아요. 근데 이동거리는 부가 아예 없잖아요. 무조건 다 플러스예요. 그래서 얘는 250m per 분이구나. 그래서 속도랑 속력은 부호 차이가 있을 수 있네. 부호가 곧 방향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양수. 그러면 거리 함수를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거리 함수를 굳이 나타낸다면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은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차이가 당연히 없죠.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근데 뒤로 가는 경우에 이동거리 입장에서는 걔도 다 플러스라는 거야. 그렇죠? 다 플러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7분일 때까지. 자, 그러면 나머지 7분부터 10분까지도 그대로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10분 동안은 2000m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리 함수는 이렇게 생겼구나. 뭐 물론 원래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거리 함수도 미분 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 자, 여기에서 한번 순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빵 델타 t가 빵 델타 t가 빵 DSDT예요. 자, 이 기호를 쓸 일은 수투에서는 없어요. 미적분에서는 나오지만 수투에서는 쓸 일이 없습니다. S라는 기호 자체를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아예 그냥 정리해 본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순간 속력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순간 속력을 두 개 지점에서 한번 잡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증가하는 그 과정. 예를 들면 2분일 때의 속도와 속력을 구한다. 그러면 속도도 속력도 똑같죠. 그래서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 속도랑 속력이 똑같구나. 자, 근데 만약에 뒤로 가는 과정에서 뭐 6분 같은 경우에는 속도, 속력 어때요? 그러니까 부호 차이밖에는 없지 않냐. 그렇죠? 이게 넓게 본다면 얘처럼 그냥 아예 그냥 크기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순간으로 본다면 크기가 달라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호 차이만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속력을 굳이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값 V로 쓴다고요. 그죠? 절대값 V로 쓴다. 자, 그래서 속력이 다른 이름은 뭐예요? 속도의 크기라고 부르죠. 속력을 속도의 크기다. 무조건 양수화시켜서 본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속도가 하나가 또 있는데 그죠? 가속도는 시각의 변화량 분의 속도의 변화. 그냥 이게 정의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의라서. 자, 한마디로 얘는 가속도 엑셀의 약자 A로 쓰죠. 그냥 한 번 더 미분한 거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도함수라고 부르는 애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은 가속도, 가속도를 적분하면은 속도, 속도를 적분하면은 위치, 얘는 절대값. 그렇죠?
거리를 미분하면 속력, 속력을 적분하면은 이동거리. 그쵸?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다만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식은 위치랑 속도식을 주지 속력식을 주나요? 안 줘요. 속력식을 안 줍니다. 그래서 위치랑 속도식만 주고요. 나머지 이동거리 구하는 것들이 이제 마지막 단원, 정적분 활용 단원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까지 일단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시각에 대한 변화율. 그쵸? 사실 이 변화율이라는 말 앞에는 순간이라는 말이 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솔직히 말하면 이거 다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에요. 그죠? 시각에 대한 위치의 순간 변화율. 그쵸? 속도도 아니다. 가속도도 시각에 대한 속도의 순간 변화율. 그쵸? 다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뭐가 더 나오는 거예요? 길이의 변화율, 그 다음에 넓이의 변화율, 그 다음에 부피의 변화율.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말 자체가 길이의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 이게 지금 빠져있는 상태죠. 그걸 보통 그냥 길이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초에 길이 자체를 시각에 대해서 나타내주면 그 변화율이 그냥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밑에도 다 똑같다. 넓이를 시각에 대해서, 부피를 시각에 대해서 나타내주면 나머지 그냥 미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주는 게 이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유 미안해. 너무 길었지? 너무 길었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13, 14, 15, 13은 간단하게 딱 볼게요. 속도 3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k. 그쵸? 원점을 출발하는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꿨다. 그럼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 그쵸? 증가냐 감소냐. 증가면 앞으로 가는 거고 감소면 뒤로 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식은 갖는다. 이걸로 봐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아래로 블록한 이치 함수가 양근 두 개 나와주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이걸로 정리해 줄 수 있고요. 자, 14번 같은 경우에는 그쵸? 식이 다 나와 있죠? 자, 이 식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수학인 거죠? 위에 줄글로 써져 있는 게 다 나와 있으니까. 안 나와 있으면 이제 물리 문제가 되는 거고. 그죠? 안 나와 있으면은.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높이는 어떻게 되냐? 그럼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얘도 위치잖아요. 그럼 미분해주면 속도가 되겠죠. 아이고 2초일 때가 최고 높이구나. 2초일 때 속도가 빵이구나.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집어넣었을 때 값이 답인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15번 같은 경우에도 얘는 지금 위치, 시각에 관련된 함수인데 2, 마이너스 3, 그쵸? A, B, C, D 이렇게 되네요. 자, 기억에서 뭐예요? 0부터 B에서 속도는 A일 때 쳐야 되다. 아니, A일 때 속도가 빵인데. 그쵸? 이거 위치 함수잖아요. 위치 함수. 속도는 도함수예요. 그쵸? 속도는 도함수. 기울기 큰 거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속도는 언제가 제일 크지? 뭐 0초 아니면 D초일 때겠죠? 그죠? 이때가 기울기가 제일 크니까. 그래서 기억은 일단 틀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니은 운동 방향 바꾼다. 운동 방향 바꾼다는 것 자체가 결국 극점이에요. 그죠? 극점. 자, 그래서 지금 운동 방향 바꾸는 거는 A랑 C일 때잖아요. 그죠? A랑 C일 때만 운동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자, 디귿 T는 실 때 속도가 빵이다. T는 실 때 속도 빵이다. 당연히 빵이죠. 그렇죠? 도함수 입장에서는 얘가 빵 되는 게 맞아요. 자, 리을. 자, 0초부터 D초일 때 기준으로 C에서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그렇죠? 그냥 위치잖아요. 원점에서 위로 멀리 떨어져 있건 밑으로 멀리 떨어져 있건 상관없으니까 리을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내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길이의 변화율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거 내신에서 나오는 게 길이 변화율 아니면 부피 변화율밖에 안 나와요.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길이 변화율은 무조건 16번밖에 안 나와요. 무조건. 길이 변화율은 그냥 99%예요. 99%. 이걸 안 내면 길이의 변화율을 낼 이유가 없어질 정도예요. 진짜로. 부피 변화율은 뭐가 나오냐? 그 깔때기 모양 있죠? 얘밖에 안 나와요. 부피 변화율은.
얘는 99%는 아니고 90%. 넓이 변화는 안 나와요. 나올 확률이 0.1%안 나옵니다. 얘를 낼 이유가 없어요. 얘를 낼 이유가 정말 극도로 좋은 기출문제가 있다. 그럼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난이도도 얘가 제일 어렵고요. 얘가 제일 쉽잖아요. 얘를 낼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워낙에 좋은 깔때기 문제가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16번은 종류별로 좀 봐줘야 되는데, 자, 지금 키가 1.6m인 사람이 4m짜리에 있는 4m 길이의 가로등 밑에서 열심히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자, 그랬을 때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해달래요. 자,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림자 길이의 변화인가, 그림자 앞끝의 속도인가. 그렇죠? 이거 조심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림자 앞끝의 속도예요. 뭐야? 그럼 결국 사실상 얘잖아. 요 문제예요. 요 문제. 그걸 그래프로 들어간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초당, 아니다, 분당 100m예요. 분당. 미안. 뭔가 할까 하다가 말았어. 자, 아무튼 분당 100m라고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때요? 이미 충분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그 미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변화율을 보려면 함수값 가지고 변화를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그쵸? 예를 들어서 봐봐요. 우리가 F4라는 함수값이 무슨 5라고 나와있어요. 그럼 4인 지점의 순간 변화를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뭐 치타가 달리고 있는데 사진을 딱 찍었어. 그 사진 보여주고 속도 구하세요. 말이 안 되죠. 그죠? 뭐 자세 보고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함수식이 아예 나와야 된다는 거야. 동영상 같은 거라도 찍어놔야 속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정해진 시간이 아니고 미지수 시간. 그래서 t분이 지난 상태를 일단 잡고 들어가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t분이 지나갔으니까 여기는 지금 100t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분으로 만들어놨지? 숫자가 지저분하게. 그렇죠. 어차피 100t. 자, 그러면 이제 할 게 닮음이잖아요. 그쵸? 와, 이거 지금 몇 대 몇 닮음이지? 4대 1.6이에요. 4로 약분하면 1대 0.4. 오, 잠깐만. 이거 5배 할까? 5대 2. 그쵸? 5대 2가 되겠네요. 5대 2네요. 3대 2네요. 이거 3으로 나눠서 2배 해주면 되겠네. 3분의 200t. 그쵸? 맞죠? 맞네. 그렇죠. 3분의 200t.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자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그림자 길이는 이거예요. 근데, 그림자 앞끝에 위치는 시작 지점이 0이기 때문에 이거 다 더해줘야 돼요. 그쵸? 3분의 500t. 그쵸? 앞끝에 위치.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구한다. 그러면은 얘를 미분한 거니까 답이 3분의 500이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될 겁니다. 답이 3번. 이걸로 답이 1번으로 나온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그 두 개가 짬뽕에서 나와서 이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좀 잘 고민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실수 안 나올 수 있게. 자, 아무튼 미안해, 너무 많이 떠들었지. 자, 그러면은 지금 진도 나가기 되게 애매하죠. 미안. 잠깐 10분 너무 많이 떠들었다. 미안해. 걔는 좀 정리한다고 하다가 너무 많이 떠들었어요.